비약하고 도약하는 도시 세종. 그 속에서 세종교육의 미래를 연구해온 한 사람, 송명석 박사. 25년 이상을 고3 교실에서 보내며 땀과 혼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던 그가 국제적 감각까지 겸비하고 이데올로기에 연연하지 않은 채 젊음과 역동, 그리고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세종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세종교육이 새로운 명품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조치원과 신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그간 쌓아온 역량과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왔던 송명석 박사. 그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며 교육 그 끝나지 않은 전쟁 속으로를 출간해 지식과 스킬만 있는 공부벌레보다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 등의 개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코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두 번째 책, 자녀의 마음을 여는 코칭맘 스토리를 펴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중 수면과 비행을 외면한 채 학생들과 소통하기보다 무사한 일로 정년을 버티는 데 대한 심한 염증을 느꼈던 송명석 박사. 마치 양심선언이라도 하듯 석별의 정을 뒤로 한 채 교직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교육, 그 교육을 바꾸는 사람.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교육 전문가가 되겠노라고. 이후 완성된 세 번째 신간교육 에세이, 교문 밖에서 바라본 교육에서는 이러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암울한 현실과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 부재로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학교 교육 상황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Let it be. 학생의 자율화, 개별화, 인간화, 유연화, 전문화를 염두에 둔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송명석 박사. 교육이란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이기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Don't hurry up, but don't stop. 오늘 네 번째 교육혁명이 시작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교육연구소장 모일 송명석 박사 교육혁명 출판 기념회를 찾아주셔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 박사는 정말로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편지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그런 걸 인정을 받아서 또 좋은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교육자가 아니라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일선에서 학생들만 교단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육의 이론가로서, 이렇게 교육학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라고 발전을 하고, 그래서 대학교 강단에도 쓰고 이제 당당한 교육 이론가요, 교육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송명석 박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명석 박사의 교육혁명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고 앞으로 큰 뜻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숨치는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잘 트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현장에서 치열한 경험을 하신 송명석 박사님, 제가 한 몇 년을 쭉 지켜봤습니다. 네, 정말 소담하시면서도 차분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동안 4년 동안 저희 아이가 정말 스스로 자기 일을 찾게 해주시고 또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깊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박사님, don't hurry up, don't stop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덕입니다. 먼저 저는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책 색깔도 그렇고 또 책 제목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강렬을 합니다. 혁명이란 얘기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혁명이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송 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송 소장님, 교육혁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개혁 수준이 아니라 낡은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탈을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혁신을 저는 혁명이라고 감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좀 제목이 세긴 한데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두루뭉실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한국 사회가 바뀌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레볼루션 수준의, 혁명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고라든가 또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책 속에 그러한 어떤 부분별 요소를 많이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들으신 대로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또 혁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겠지만 이후 질문에서 그 혁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을 때는 이미 우리 교육은 뒤엎을 만큼 대단히 문제가 많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혁명을 하려면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 비판이 있어야 선행돼야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명석 박사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송 박사님은 27년이 넘는 교단 생활과 또 그러니까 중등 교사 생활과 또 대학에서의 교수 역할을 하셨는데 최근엔 그것을 과감히
관두고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책에 일부 들어 있었는데요. 어떤 한국 교육의 문제가 우리 송 소장님을 학교 밖으로 나오게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한국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될 텐데 그 문제를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지가 몇 가지, 나는 이런 한국의 교육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뛰쳐났다,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외람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교육 철학을 구현하기에는 교실이 너무 좁았고, 그리고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관리자분들, 즉 교장, 교감, 휘하의 교육 행정가들이 그런 복지부동하는 모습, 그리고 3분의 2가 엎어져 자는 현실을 외면하고 부안해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제 자신이 싫었고, 그래서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열어가는 하나의 미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구조적인 그런 그 관료주의적인 그런 시스템과 그로 인해서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율화라든가 전문화라든가 또는 개별화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의 유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미래의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창의성을 좀 개발해야 되고 그런 역량을 있어야 되고 또 비판 능력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협업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는데, 남을 짓밟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작은 미랄이지만 힘이 되는 동지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거를 스크럼을 짜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실로 창대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한번 연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일부를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수업의 문제라든지 또 경쟁의 문제라든지 또 고교 평준화의 문제라든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교육이 우리 송 소장님을 밖으로 뛰쳐나와서 직접 몸으로 그 교육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하게 만든 이유라고 본다면은 그럼 앞으로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모두에서 언급에 있었습니다만은 짧은 멘트로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인간성과 인성과 그리고 주지교과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회, 남을 뒷밟는 그런 교육보다는 나를 이기면서 서로 더불어 상생하고, 그리고 세상을 눈치코치를 잘 살필 수 있는 유연한 아이로, 즉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두 질문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육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세종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세종교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주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신생 도시이면서도 또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세종교육이 지금까지 짧게나마 그런 길에 대해서 좀 그 성과를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고조환입니다. 세종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송명석 박사가 지적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교육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시대의 변화나 또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정책적으로,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신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세종교육도 뭐 그런 면에서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발표 순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송명석 박사가 얘기하는 이 혁명, 참 어떻게 보면 피도 끓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정권의 혁명, 뭐 어떤 무력을 통한 어떤 전복 이런 것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교육혁명 이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뭐와 같이 어렵냐? 지금까지 매일 술을 먹던 사람이 어느 날 나 술을 안 먹겠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완비된 게 이미 80년대면은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시스템이 완비가 됩니다. 시스템이 완비된 상태에서 혁명, 내부에서 보면 개혁이고 외부에서 뛰면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은 참 힘들죠. 지금 이제 송명석 박사가 내세우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송명석 박사가 지금까지 고뇌하면서 내가 풀어야 될 과제다 라는 선구자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꾸준히 내면적으로 반성하면서 잘못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시대에 얼굴을 내민 거죠. 그러나 이 혁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선구자가 필요하고 이런 제안을 하고 또 다른 담론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순간에 시기적절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 발언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세종 교육이 지금 어떤가, 좀 만족스러운가, 또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쭙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꽤 많은 부분이 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송 소장님은 기존의 세종 교육에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또 행동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고전 박사님 혹시 세종교육이 적어도 이것은 문제다,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장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염두해야 될 것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처방은 아주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이런 애곽적인 데에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육의 근본은 어쨌건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없는 교육은 소용없습니다. 단순한 어떤 직업인이라든지 이 책이나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뭐 점수만은 따는 학력을 신장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 아닌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육과 거기서 자발적으로 나는 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뭐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의 성과 내지 현안에 대해서 진단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와닿는 것은 교육다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송 소장님께서는
이 책의 일부에서 주로 그런 부분을 진단했습니다. 우리의 참교육이 뭐냐, 어떤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뭐 정책에 대한 얘기도 있고 가르침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똑같은 교육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이 너무나 다르다. 그 해석이 다른 것은 서로 갖고 있는 이념적 입장이라든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은 교육다워야 되는데 상당히 이념화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관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좀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교육의 여러 문제는 이념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이성배 박사님께 여쭙습니다. 그 질문요. 우리 교육이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여러 문제의 기본에는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 정치적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결부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정치의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논리에 휘말리다 보면은 교육의 본질을 잃게 되고 결국 오늘과 같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육의 본질이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본성도 닦고 학식도 쌓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 박사께서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좌우 보수 진보 단순한 이런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상생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더 나은 학생, 못한 학생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아울러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서 사람답게 그 다음에 다 함께, 그러니까 사람같이 다 같이 사람의 본성의 가치, 사람다운 가치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죠. 그것이 정치 이데올로기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혁명을 이끄는 힘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교육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 교육다운 교육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만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 세종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명선 박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우리 송명석 박사님과는 가재마을 1단지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서 같이 운동도 하면서 또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정말 교육계에서 상록수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종교육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교육하고 같은 밑그릇입니다. 제가 저도 중고등학교에 한 30년 있었습니다만 세종고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종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교육의 현실이 아까도 서두에서 송명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교실은 3분의 2가 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은 다시 말해서 사교육, 학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 공교육에 와서는 다 엎드려 자고 있는 게 세종시 교육의 현실이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바로 교육혁명, The Revolution of the Education, 우리 송명석 박사의 저서에 의하면 두 가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살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 할 것이냐. 바로 교육의 주체인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학부모, 교사,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해서 공교육을 살리는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 방법으로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의 본질은 곧 삶의 본질입니다. 교육의 철학은 곧 삶의 철학입니다. 교육의 가치는 곧 삶의 가치입니다. 고로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나 가르치는 교사나 그걸 배우는 학생이나 모두 다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세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학 입시 제도가 간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 제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월에 대학 입시 제도를 발표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간편한 입시 제도가 나와서 공평한 그런 입시 제도를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주축이 되어서 세종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그 방향이 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명선 박사님은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보신 분 같습니다. 우리 송 소장님의 생각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고 책 내용에 기반해서 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송 소장님, 지금 세종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또는 크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이외에 이것은 꼭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세종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그 교육을 복지 측면과 인성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직교과 중심의 학력 중심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세종교육의 그동안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학력이 저하된다. 학력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력도 결국은 인성과 기본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의 바탕을 두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학력도 증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이제 함께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세종에서는 역사가 짧은 그 시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조룡모계식 그런 그 계획과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양성이라든가 또는 승진구조 문제라든가 또는 복지나 인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는 기타 보이지 않는 그 부모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도 이제 물론 세종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해야 될 또 다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부모교육도 이제 상당히 체계화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걸 개념을 해서 방과 후에 케어링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 물론 그거는 예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이면서 또 그 짧은 근시안적인 계획에 의해서 과밀학급이라든가 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산과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을 좀 완곡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소프트웨어 측면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얘기 못하고 이 정도 선으로 얘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책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고 듣고 싶으나 그 다음 순서로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래도 주인공이 우리 송명석 소장님인 관계로 조금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교육 철학은 뭡니까? 남을 이기기보다는 나를 이기는, 즉 극기, 그리고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 그리고 눈치코치를 살필 수 있는 놀자리를 알고 살아가는 아이를 키우는, 즉 융통성 있고 그 눈치가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 제 교육 철학입니다. 다시 한번 극기를 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학생, 그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생으로 키운다면 미래가 말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성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고, 비판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협업과 협동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설정을 잘할 수 있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제 교육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 또는 교육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마다 교육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저마다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직업보다도 교육자라고 하는 직업이 어려운 직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의 최전선에서 이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분이 우리 송명석 소장이신데요. 그 어려운 교육이라고 하는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송 소장님이 스스로 자평하시기에 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머리는 하얗지만 저는 젊습니다. 참신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외국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치열한 경험을 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후보이며 또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 설정 지수, SQ, EQ,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 그것을 잘한다고는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고민하면서 제 인생의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없는 정렬은 다 소모일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논어에서도 그런 말을 풀어서 얘기했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부인하니 그때 부인은 건 전과 같지 않으리라. 세상을 지적 호기심으로 보면 그 이유는 달라지고 그 이유는 또 알게 되고 알면 결과는 달라지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부인하니 그때 부인하는 것은 분명 전과 다르리라. 이런 나름대로의 해안력을 갖고 싶은 사람이지, 제가 해안력을 갖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겪지 않은 경험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참신함이 있고, 그리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바라보는 국제적 감각이 그 누구보다도 가지려고 노력해왔고 준비해왔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구슬이 선물이라도 꿰 수 있는 보배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ING이고 앞으로 진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27년 교육 철학이 에세이 형태로 잘 전달되어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구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이 강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며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교육, 그 교육을 바꾸는 그 희망을 송명석 박사님께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저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읽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딱 들어오는 부분이 아이 교육 이제는 코칭이다였습니다. 저도 코칭을 약간 좀 맛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강의를 또 교육을 티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티칭은 보통 교수자가 이끌어가는 것이죠. 학습자에게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칭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런 힘들을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마법 같은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저도 계속 강의를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실 많은 시간을 오면서 불통의 그런 시대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 문제점을 많이 겪었는데요. 실제 코칭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소통에 접근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농사를 좀 짓고 있는 사람인데요. 농사를 짓다 보면 씨앗마다 그것이 발화되는 시간들이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며칠 만에 바로 손쉽게 발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얘가 살았나 죽었나도 알 수 없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궁금함이나 그것이 빨리 발화해야 한다는 어떤 조급함으로 자꾸 땅을 헤집고 괴롭힌다면 그 씨앗은 온전히 자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저희 입장, 교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하는데요.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코칭, 바로 상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요. 이렇게 코칭으로 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의 느낌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적재적소에서 잘 발견해서 된 교육은 바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요. 정말 사람으로서 살맛 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온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또 스스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반가운 생각을 갖고 계신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잘 풀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잘 펼쳐진다면 정말 신명나는 그런 교육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우선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삶의 철학을 심어줬는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해줬는가? 공부하도록 잘 밀어줬는가? 집에서 안정감을 갖고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분위기를 제공했는가? 관심과 사랑이 결여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무너지게 된다. 아이의 성장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부모 간, 부모 자식 간 서로의 공존 관계가 없어서는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의 정신적 행복, 나는 누구인가를 살피게 하는 실존 교육이 부족하다. 마음을 스스로 살피는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시켜야 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 철학과 같은 의식적인 부분의 교육과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은 지식에 치우쳐 있다. 공존이란 서로 더불어 도와주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겪는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존의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 좀 더 똑바로 가르치자. 사랑받은 존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키우자. 저는 학부모이면서 동시에 부모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송명석 박사님께서 앞으로 큰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들었는데 부모 교육은,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 답은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철학하는 부모, 또 철학하는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교육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다. 30여 년
내 교직을 떠나려 한다. 미련도 아쉬움도 없다. 다만 후회만 남을 뿐이다. 교육은 오로지 최소의 실패로 최대의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지극히 경쟁적이고 창의적인 현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심과 도덕을 제일의 덕목으로 요구하는 곳이 교육 현장인 것이다. 난 이런 중대한 가치에 지탱할 능력이 고갈되었기에 도망치듯 떠나고자 한다. 공부란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고 더불어 상생하여 협력하고 공존하며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살아가기 위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걸 하는 생각에 남은 것은 후회뿐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제는 한없이 모자란 나의 그릇을 채워가련다. 일망일장의 여행에서 이제 이막이장의 새로운 길을 가련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대안의 나를 찾아서 거친 풍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사는 길이 뭔가를 찾을 것이며 그 길로 긴 여행을 떠나는 진정한 나그네가 되리라. 어떤 사람은 삶을 살면서 사는 대로 생각하고 또 후회하며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송명석 박사님의 정말 이 후회와 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으로 바꾼 인생의 전환점에서 박사님의 그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또 일탈에 지금 말씀하신 양심선언으로 교직을 떠나면서 남은 후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새정시의 교육 정책의 기반이 되고 또 뿌리가 되고 교육이 나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그 후회가 상처가 사명이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